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좀 질문을 더 해볼게요. 네. 사실 네.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서 1일차 리더는 네. 진이라는 네. 아주 아리따운 네. 여성입니다. 그쵸. 엘리트 회사원 캐릭터로 나옵니다. 진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어릴 때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네. 홍콩 대학교. 홍콩대학교라는 아주 엄청난 데였죠. 명문대학교죠. 네. 그래서 명문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회사원으로 네.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네. 보면 이진아 씨라고 하네요. 네네. 뭐 아주 뭐 파워 인플루언서가 돼가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예쁜 분이시죠. 네. 근데 일단 외모적으로 조금 뛰어나세요. 진이님이 네. 1일차 리더가 됩니다. 네. 우선 저 좀 궁금한 게 네. 어떻게 1일차 리더가 진이가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후보들이 뭐 자원을 했었는데 네. 뭐 낭자님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쵸? 경원 출신 여배우가 네, 네.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재 이승국으로 알고 있는 영화 유튜버, 네. 저희의 경쟁자죠. 이승국 씨도 테드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하는데, 네.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후보가 돼요. 그분도 처음에 후보였나요? 네네. 아, 그래서 그 그렇구나. 중에서 네. 그 진이가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선출이 된 거거든요. 네. 뭐 질문의 범위를 조금 더 높여서 왜 그 4명이 후보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익명을 전제로 한 12명 모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얼굴이 알려졌거나 얼굴이 친숙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뭔가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런 쪽의 일에 좀 익숙할 것 같아. 그래도 나보다는 익숙할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는 익숙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상을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분들이 선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튜버 뭐 활동도 그렇죠.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분이 좀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후보가 된 것 같고, 이 네 분들이 한 번씩 공약 발표 비슷한 걸 하거든요. 제가 하면 뭘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진희님이 공약을 되게 현실적인 걸 걸어요. 뭐냐면 이게 촬영 중에 지금 이분들이 되게 막 힘들게 지금 배도 고프고 네, 이런 네. 상황인데, 우리 맛있는 거 먹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라는 공약을, 뭐 그런 류의 공약을 그렇죠, 맞아요. 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당선이 된 거. 그래서 난 맛집에 진심인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의 식사는 제가 책임질게요. 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음. 뭐냐면 일단 여기서 리더 후보가 되는 걸 공천을 받는 걸로 비유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선되는 걸 뭐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걸로 비유를 한다면, 공천을 받는 거에까지의 스킬이 있고, 공천된 이후에 당선이 되는 거에 스킬이 있는 거예요. 공천이 됐을 때까지는 뭐냐면 내부 여론과 내부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명 있는 사람들끼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후보가 되고 나서 공천을 받고 나서의 그 본선 경쟁에서는 공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유권자들, 나한테 표를 던져야 되는 너희들이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진 출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고맙게도 반장 선거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럼 뭐 바로 안 했나 보네. 첫날 안 했나 봐. 첫날 2학기 때였어요. 2학기 때. 2학기 때 제가 이제 고마운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특목고였어요. 그래서 다들 경쟁에 좀 지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뭐 거의 홍콩대 수준인 거죠. 저는 그 수준이 아닌데 그 학교는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다들 경쟁에 지쳐 있을 때라 네.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경쟁에 지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귀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편하게 와서 들을 수 있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반장이 됐거든요. 누구한테 졌냐면, 여러분들 제가 당선되면 내일 간식은 햄버거입니다. 요거에 졌어요. 금권 선거네. 금권 선거. 아니 근데 뭐 그런가? 금권 선거인가? 금권 선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실제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목고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한 베네핏을 줬고, 네. 저는 이 부분이 원우 씨가 지난 에피 때 말씀하셨던 네. 예능을 보통 어느 수준으로 만드냐. 네. 즉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예능이 성공한다. 네. 이 맥락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네. 이건 뭐 어떤 지식이나 교양의 수준도 있겠지만 네.
아주 선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니가 네. 여러분들의 식사를, 여러분들의 배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아주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어휘보다는 네. 그냥 직관적인 어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제공할게요. 네. 물론 삼겹살은 나중에 정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된다. 네. 요런 내용인 거고 네. 후보가 되는 과정과 즉 리더가 되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원우 씨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의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얘기들은. 근데 유권자의 관점은 또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오늘 저녁은 햄버거예요. 네.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드릴게요. 요거 심해지면 바로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은 사실은 그런 류의 햄버거 포퓰리즘 뭐 이런 거를 남발하는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얘기 다음에 또 많이 하니까 네. 너무 지금 의욕 네, 받아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원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고향돼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어제 잠을 3시간 자고 네. 이걸 9시간을 봤어요. 아니,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주도 놀러 와가지고 왜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 그러니까 원래도 진짜, 안 좋아하지만. 진짜 변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 자신이 조금 무섭고, 나 같은 놈이 한 명 더 있다는 게 나 너무 섬뜩해. 아무튼. 사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비하인드 내용을 이야기하면 네. 호우 시절에 대한 텐션이 떨어졌다. 네. 여러분들의 텐션은 늘 떨어져 있었죠. 저희의 텐션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텐션 떨어진 적 없어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네. 잠깐이 아니라 꽤 길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경론을 벌였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아예 리셋하자. 아니면 아예 접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열정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자꾸 텐션이 떨어질까로 귀결됐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원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타이타닉 할 때만 해도 네. 훨씬 더 우리 자체가 신나는데 지금 우리가 신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급선회를 하게 된 게 더 커뮤니티를 15시간을 보면서 신나네? 우리가 너무 신난 거야. 이건 하트 시그널이네, 거의,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얼마나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신나서 다시 에너지가 좀 충전된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네. 1회피의 어떤 추가 질문을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좋아요. 리더가 선출되고 나서 네. 리더의 권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리더가 갖게 되는 혜택은 탈락 면제권을 받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서바이벌에서 내가 죽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탈락 면제권을 쓰면 내가 약간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살 수 있어. 한 번은 살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면제권을 양도를 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엄청난 선심을 쓸 수 있어. 그렇죠. 선심을 써서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어떤 혜택이 있고요. 당면한 리더의 어떤 과제는 네.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맞아. 여기 또 세금이 있어. 네. 여기서 어떤 뭐 상금을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데 네. 뭐 상금 획득 과정까지 저희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네. 어쨌든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상금을 획득했을 때 네. 리더가 어떤 세율을 정해요. 그죠. 얼마나 네. 뭐 몇 프로를 떼갈지. 몇 프로를 떼가지를 정하는데 어쨌든 뭐 지니님이 어떤 퍼센티지를 뗐습니다. 네.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 적다를 얘기하기 어려워서 세금 징수의 수준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날 첫날 세금으로 모은 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식비로 일단 삼겹살을 먹으면서 120만 원을 써버려요. 네. 어찌 보면 탕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자, 이때 원우 씨라면 네. 원우 씨가 리더예요. 네. 그리고 지금 리더의 임기는 하루예요. 네. 이때 200만 원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200만 원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그 전체 그 공금 수준에서 전체 공금이 그러니까 좀 많이 쓴 건가요? 전체 상금이 2천만 원이었고요. 네. 그 상금의 10%를 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00만 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200만 원을 갖고 이제 오늘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생활에서 120만 원이 일단 뭐 식비로 네. 저녁 식사 한 끼로 사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뭐 커피도 사 드시고 뭐 해가지고 네.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네. 즉 재정 지출이 아주 큰 거죠. 요 상황에서 원우 씨가 1일차 리더라면 네.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충분히 많이 쓸 거냐,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긴축을 할 거냐. 즉 적극적 재정 지출이냐 긴축 지출, 긴축 재정이냐. 저는 적극적 재정 지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첫날이니까요. 첫날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12명이 지금 처음 만났고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네. 일단 사이가 좋은 게 좋을 거예요. 네. 결속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여론이 막 삼겹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막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심지어 우리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결속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첫날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 국가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랑은 달라요. 국가재정은 저는 무조건 세율은 낮은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근데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은 국가 정부를 그 시스템을 흉내내고 있는 일종의 시사 우화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정부의 모습을 약간 축소판처럼 다루고 있는 마이크로코즘. 왜 조세프님이 웃는지를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래도 이건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짜리 그냥 소규모 커뮤니티예요, 일단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화적으로 국가를 비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가는 아닌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실제 국가가인 거랑 이 12명인 거랑 뭐가 제일 다르냐면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규모 커뮤니티의 첫날에는 무조건 결속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리더가 안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공금은 무조건 아껴야 해요. 라는 류의 어떤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그 리더의 2일차부터의 어떤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네. 상당히 윤리의식이 강하다. 네. 그 공공의 선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 네. 되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구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되게 좋은 모습이다. 네. 원우 씨의 어떤 지적이.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도 생각해요. 아주 개인적 1일차 리더로서, 네. 플레이어로서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게 네. 너무 당연히 자기한테 큰 혜택인 거예요. 네. 나는 먹이겠다라고 했고 이 약속을 그냥 지켜야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점수를 그렇지. 획득하는 거죠. 맞아요. 마침 그런 공약도 한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이제 경제 어떤 재계로 좀 끌고 오면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동안 CEO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한쪽이 있고요. 네. 또 한쪽은 요새는 또 이제 오너가에 대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뭐가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그렇죠. 꾸리는 게 맞냐, 소유가 경영이 맞냐, 전문 경영이 맞냐, 뭐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십이 맞느냐, 네. 오너가가 즉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네. 오너가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맞느냐, 네. 요 부분이랑 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일차 리더는 자기의 임기만 생각합니다. 네. 자기의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120만 원을 탕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롱텀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 실적을 매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줄이고 비용을 줄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너는 독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자기의 업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좋은 리더는 깊게 롱텀으로 생각하고 투자도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이게 1일차의 리더 선출 과정에서 보여줬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일차 리더는 사실은 원우 씨가 뭐 아까 긴축 재정을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우리 선거제도 혹은 우리의 리더십을 선발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기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 시기마다 재정 확대를 하는 게 좋으냐 혹은 긴축을 하게 좋으냐부터 네. 우리가 과연 선심성 공약을 쓰는 게 좋으냐 안 쓰는 게 좋으냐를 네.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네. 근데 전 이 부분을 고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서 예능이. 이 예능이 어. 어떻게 예능이 여기까지 나올 수 그래. 있냐 아주 진지하게 이걸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뭐 CEO나 뭐 오너, 뭐 어떤 총수 체제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네.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이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장해서 네. 고민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좀 내용을 정리하면 네. 내가 진이어도 네.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는 음. 오늘 확대 지출한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어요. 물음표가 아직 뜹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네. 둘째 날에 있는 리더는 더욱더 부담을 갖게 될 거고 네. 그리고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대해 있어서 네. 훨씬 더 용이치 않거든요. 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저의 진짜 속내는 이율배반적인 게 제가 리더였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포퓰리즘스럽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삼겹살 파티를 벌였을 것 같은데 저는 역설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 안에서 리더가 아니라 유권자였다면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권자나 참모였다면 참모였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닌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개개인들에게 많은 돈을 줘야지. 그렇지. 그래야 각자가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게 저의 진짜 생각이에요, 원래는. 원우 씨의 어떤 네. 경제관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1회피 때 좀 네. 즉흥적으로 이 녹음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역시도 요 참가자들 네. 플레이어들이 했었던 요 퀘스천들을 저희도 역시 문항에 다 응시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끝날 때쯤에 네. 뭐 서로 한번 게스를 해보려고 해요. 추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너는 원우 씨를, 일 것 같아. 원우 씨는 저를.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예, 해보시고 테스트가. 또 저희 거를 한번 예측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측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진짜로. 예, 근데 댓글이 그래도 안 달릴 것 같긴 한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진짜 안 날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면은 그 어떤 적중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약간 포퓰리즘이네. 우리의 호우 시절